등산 중에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아주 멋있는 얼굴 그려 놨네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저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과 친밀해진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싶어서 설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이와 같은 극적인 이벤트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또 2007년도에는 14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 대부분이 이제 남북 간이 진정한 화해 협력을 시작을 하고 진짜로 통일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2005년도에는 6자 회담, 다시 말하면 6자 회담의 5개국과 북한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북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 무기 개발했다면까지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해에 4월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6월에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이벤트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행된 것은 뭐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아직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위협은 점점 커질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국적 이벤트가 우선은 보기 좋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확실한 대책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기대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와 같은 잦은 접촉을 통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긴장도 완화시키고 또 이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잘 지내고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한다 하더라도 자주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북한을 세계 또는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짧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전 세계를 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개방도가 증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튼튼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뭔가의 변화를 이룩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보다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력도 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한테 크게 불리할 건 없을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만들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이 있고 위험이 기대보다 더 심각하거나 또는 더 직접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회동이 반복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것이 위협인데 그것은 거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지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도 보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동기를 낮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계속 협상을 할 경우에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간에 세 사람 친구가 있는데 내 문제를 다른 친구한테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두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내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미국에게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북한하고 협의하지 마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또는 우리가 자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협상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북한의 정통성은 점점 높아지고 한국의 정통성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도 모르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하는 대신에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미국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해구산으로 방어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강대국과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핵 보유국인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1970년대에 미국은 결국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고 있었던 대만을 버리고 중국하고 친구가 되고 유엔에서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몇 가지 저는 좀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첫 번째는 이번 판문점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 즉 국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깜짝 제한됐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 와서도 푸틴 대통령한테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을 말은 하긴 했지만 장난스럽게 얘기함으로써 미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었고요. 또 이제 뭐 국내에서 뮬러 특검이 청문회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곧 이제 청문회도 있을 예정이고요. 상당히 그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보다 더욱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자임한 중재자 이 역할을 갖는 사실은 위험성 또는 뭐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영접에서도 뭐 적극적인 그 역할을 안 했고 또 이제 회동에는 불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역만 대동한 그 회동이 됐습니다. 그 40분여의 시간 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세계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제 생각에는 뭐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지만 역시 남한은 미국에 종속돼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남한 땅에서 남한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북한의 이 지도자를 영접을 하고 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관계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 남한도 자기 땅으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게 맞구나. 남한에는 지금 그 북한과 유사한 정도의 거리를 가는 그런 정부가 없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비핵화라는 그 말 또는 비핵화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판문점 회동까지 허용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달라는 그런 그 희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정은한테서 비핵화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도 비핵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핵화 의제는 점점 이 테이블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형제 간의 싸움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불법적으로 이제 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위협할 그 태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을 못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안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보안관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안관이 그 총을 갖고 있는
내 형제 집에 가서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내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관계에서 두 사람의 친구가 오랫동안 긴밀하게 얘기하고 내한테 얘기 안 해주고 내 의견도 묻지 않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진왜란 때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일본군한테 쫓겨서 이제 올라갔고 결국 명나라에 구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명나라는 와서는 싸우기도 전에 사실은 화해부터 먼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조약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때 이제 명나라는 계속 오히려 우리를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강화 조건으로 우리 조선 8도 중에서 4개도까지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는 우리한테 군사작전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조정 임금을 비롯한 조정에서 상당히 붕괴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명나라는 조선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일본과 협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우리만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6.25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6.25 때도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휴전협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과 저쪽은 중공과 그 다음에 북한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그런 강수를 두기도 했던 겁니다. 아마 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럼 법정관리를 나온 이사들이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법정관리팀이 내 거래처, 내 또 채권당에 대해서 계속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문점 회동은 남한, 미국, 북한 이 3자 관계에서 이 미국과 북한이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갖고 이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판문점 회동을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우리의 이익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맡기는 한 우리의 자주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이익도 지킬 수 없게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